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광의 북한 나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제 그러니까 2025년 7월 9일 김일성 사망 31주기 다음 날에 동서해에서 표류돼서 우리 대한민국 영해로 내려온 북한 주민 6명을 도로 이 바다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러니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해상을 통해서 북송한 이 소식, 우리 대한민국 숱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면요, 수십 페이지를 올리면서 이런 각종 언론들이 기사가 있는데 쫙 살펴봤더니 어떻게 약속했는지 하나같이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현장 사진 없고 딸랑 몇 줄 안 되는 기사가 전부였습니다. 이 국민들이 알 권리 이 정도로 뭐 만족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건 그렇다 치고 TV와 신문 그리고 SNS에서 도배된 관련 뉴스들 보면서 이 대부분 많은 국민들은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북한에 북송된 이 어부들 이제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예, 정말 어떻게 될까요? 북한 당학교 교수 출신이었던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북한에 가서 어떤 처우를 받는가 하는 것은 세 가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 땅 차이만큼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는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사고로 남쪽으로 또 내려왔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강경하게 대적 투쟁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남한에서 조사 과정에 뭘 이야기했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먼저 그들이 어떤 이유로 남쪽으로 표를 되었을까요? 예, 이번에 송환된 북한 주민 6명은 올해 4월 서해로 떠 내려왔던 배에 탄 2명과 그리고 6월 5일 동해로 떠 내려온 배에 탔던 4명, 이 도합해서 6명입니다. 정부가 그들이 신문 내용을 일절 밝히지 않아서 누구도 무슨 사고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들이 표류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언론 기사들을 보면 북한 주민 몇 명이 탄 목선이 서해상에서 아니면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남한 어대로 떠내려왔다라고 씌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북한해로의 송환을 얼만큼 조사 과정에 강력히 요구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이 근 4개월이 넘도록 대한민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강조했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정부의 조사에 무대응으로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침묵이 길어지면서 이 2명은 인천 모초에 있는 이 간계기관 시설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기 중에 있었겠죠. 이들이 보호를 맡은 통일부도 보호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 예산 밖 행동에 더 곤혹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남조선이 물로는 씻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특히 썩어 빠진 자본주의 선전물을 보지 않겠다면서 숙소에 있는 이 TV도 전혀 켜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건강한 몸으로 조국에 돌아가겠다 하면서 통일부가 제공하는 이 맛있는 식사, 간식, 그건 꼬박꼬박 또 잘 챙겨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꼽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들 행동의 목적은 뻔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이른바 강력한 대적 투쟁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북송 이후에 과연 어떤 혹독한 조사를 받을까요? 예, 거의 100%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북한에 넘어서자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부 철창으로 아마 직행을 할 것입니다.
물론 조사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둬둔 거죠. 조사 과정에 뭐 흠잡을 게 없다. 그럼 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보이부 감방에서 지내면서 어떤 조사를 받을까?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남한에 체류했던 모든 기억, 이것들 갖다 시간 단위로 아마 토해내고 또 토해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은 남측과의 접촉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동안 남한에서 뭘 먹었는지, 뭘 들었는지, 누굴 만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말 깐깐히 조사할 겁니다. 특히 이번 송환자들 중 2명은 4개월 넘게 남한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 4개월 동안 이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쓰고 또 쓰고 신문하고 또 신문을 할 것입니다. 북한 보위부의 조사에서는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네가 도대체 무엇을 느꼈고 이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바로 그것을 핵심 포인트로 집중적인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문도 할까요? 당연히 고문하죠.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또 똑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반복할 때마다 내용이 틀린다. 그러면 젊은 개원들이 달라붙어서 한 절반 초죽음은 만들어 놓죠.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례도 과거 수차례 있었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남측과 접촉한 사람들, 잠재적 스파이로서 의심합니다. 이번에 송환된 이들이 간첩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남측에서 들은 내용들 보고하라는 식의 가혹한 신문을 받고 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북송 사건을 보면서 탈북민으로서 매우 아쉬웠던 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난파선 사건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처리돼서 또다시 북송되는 어민들을 지켜보자니 2명의 북한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로 북송된 사건이 오버랩되면서요, 좀 묘하기도 하고 또 좀 아쉽기도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묘한 생각을 한다면 이들이 북송이 정말 이들이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본인들이 강력하게 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한다는 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일까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보았듯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 말은 고문이나 북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 수용소, 가족, 협박, 이 공포 때문이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요, 개인이 생명과 자유, 그걸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쉽다는 생각은 또 이런 겁니다. 6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끝까지 고집했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국민이 먼저 된 우리 탈북자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게 했더라면 이들이 아마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만큼은 아마 없었지 않았냐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는 북한이 간부들이 정치 사상 훈련을 시키는 당학교 교수였지만 중국에 도착한 순간에 눈앞에 펼쳐진 북한하고 다른 너무 이색적인 현실에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고, 북한 사회주의 독재에 대한 정체를 알아차리고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으로 돌아간 이 6명은 더 이상 언론에 아마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지킨다고 외치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명과 자유에는 무관심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 어제 송환된 이 북한 주민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